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재미있는 놀이거리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자인데요. 한자 하면, 나 한자 너무 싫어했는데 하면서 손사래를 치실 분들도 계실 테고, 네. 한자, 그거 내가 좀 잘 알지 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한자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자랑 놀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노냐고요? 만들면서 놀 겁니다. 한자는 지금도 조자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잠깐 제가 그럼 놀이 규칙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자가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죠? 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물의 외형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눈 목자, 나무 목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나무 목에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야 하고 선으로 가리치면서 이 끝 말이야 해서 끝말자가 만들어지고 나무 목에 뿌리 부분 여기야 이렇게 해서 뿌리 분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상형과 지사는 한자가 생성되던 초기에 만들어지던 그런 방식으로 표현의 제약이 있어서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문명이 점차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한 사물과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형과 지사를 통해 만들어진 글자들을 다시 조합해서 제3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회의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모아서 만든다는 뜻이죠. 쉴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쉬는 모습에 착안해서 사람인과 나무 목을 취해서 만들었고요. 불사를 분 같은 경우는 장작더미가 활활 타는 그런 장면에 착안해서 나무 목자 두 개와 불화자를 합해서 만든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성은 의미 부분과 소리 부분을 조합해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부산할 때 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부는 가마솥 부자인데요. 부산의 산이 이 가마솥을 엎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둥글둥글한 산이 많이 있다라는 데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마솥 부자에 근데 잘 보시면 뭐가 들어있나요? 아비부가 들어있죠? 네. 가마솥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말이 생기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문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가마솥이라는 이 뜻의 부라는 발음이 먼저 생기고 이제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발음이 뭐랑 비슷하다 하면 아버지 부랑 비슷한 거야 라고 힌트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부는 아니고 가마솥이야. 그러니까 회금자를 거기다 밑에다가 써줘서 글자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형, 지사, 회의, 형성 네 가지 조자 원리에 의해서 한자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데요. 한나라 때 사전에는 9353자에 이르던 한자의 숫자가 청나라 강의 자전에 가면 몇 글자? 47,000자. 무려 1700년 동안 38,000자나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게 한자가 많이 늘어났으니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 중국어에서는 새로운 한자 이제 그만 만들자. 너무 많아. 외우기가 힘들어. 한자 두 개를 모아 하나의 단어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어휘를 생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핸드폰 같이 20세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문물은 그 전에 글자가 없었으니까 컴퓨터의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전기뇌야. 예, 이 글자 잘 봐두세요. 무슨 자라고요? 번개전, 전기전자의 간체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뇌, 이렇게 전기뇌 해서 띠엔나오라는 글자를 만든 거고요. 또 핸드폰은 손수와 기계 기를 붙여서 쇼지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20세기에 글자를 하나도 안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동백전 잘 쓰고 계시죠?
네, 저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카드도 20세기 신문물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같으면 카드 어떻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윗상자와 아래하를 붙여서. 왜 그랬을까요? 카드를 긁을 때 위에서 아래로 슉 긁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이제 조자 원리,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오늘 이제 갖고 놀 한자는 집 가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집 가자는 간머리라고 하는 집 면자 밑에 돼지 시자가 들어있는데요. 이상하죠? 왜 집인데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들어있을까요? 이것은 집 가짜의 초기 형태, 갑골문에 새겨진 집 가짜의 모습입니다. 진짜 돼지 한 마리, 통통한 돼지가 들어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려면 집이 있어야 하고, 네, 집을 또 꾸려 나가려면 지속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한데요. 과거 바로 이 돼지가 가정을 가꾸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자 일종의 시드머니였던 셈입니다. 돼지는 또 새끼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뼈, 기름, 털, 혈액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돼지는 농경사회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공급원이자 거름 생산의 주역으로서 당당하게 집 가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 그 당시 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사진. 이 당시 삶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면 제주도의 유명한 주거 형태죠. 도통시하고 얼추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집가짜가 만들어진 과거 3,000년, 4,000년 전과 너무나도 달라진 우리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한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놀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마음껏 발표해 주세요. 요즘 집에서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많죠. 요즘 이런 가족 사진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찍으신 분 아직 없어요? 부산은 조금 유행에 조금 이제 많이 찍으시게 될 겁니다. 네, 이런 가족 사진 유행인데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집 가짜. 무슨 글자가 필요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개견. 훌륭하십니다. 개견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개견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집에. 네, 사람인도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쓰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집가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저 글자 보고 딴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토요일이 초복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를 보고 복날이면 꼭 뭔가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글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복날 그 더위에 사람이 두 발로 서지 못하고 개처럼 네 발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에서 나와서 복자가 붙은 건데요. 네, 절대 엉뚱한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개 없어요. 우리 집은 저는 고양이가 취향이에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고양이라면 모든 동물을 이루는 개사슴록 변견을 쓰시고 그 옆에 어진 사람인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말하는 한자는 이 사람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어진 사람인이라고 해서 다리 모양의 착안에서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네, 이렇게 만들면 반려묘와 함께하는 집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은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가전쇼 CES의 전시 사진입니다. 집안에 가득 찬 가전 제품을 표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반영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혼수 가전 하면 TV,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여기 보이는 청소기, 그다음에 전기밥솥, 이 정도가 다였던 것 같은데, 요즘 신혼부부들에게는 필수 아이템 3대 가전이 있대요. 이건 당연히 제가 산 건 당연히 기본이고요. 훨씬 더 스마트하고 대형화됐지만, 요즘 신혼부부들이 반드시 사야 하는 3대 가전, 3대 이모님이라고도 한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뭐요? 네, 건조기, 또 식기세척기, 또 로봇 청소기. 네, 맞습니다. 식기세척기 하면, 아니 무슨 식기세척기? 2명밖에 안 살고 자기네들 그렇게 밥도 많이 안 사 먹으면서,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에게 야, 그거는 나중에 애다 생기면 그때 사지 그러니? 이렇게 말씀했다간 큰일 납니다. 아드님이 인간 식기세척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차라리 저는 지금부터 식기세척기 받고, 네, 음식 처리기까지 아들 손에 쥐어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자, 이런 우리들의 집의 모습, 여러분 집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전자제품이 많습니까, 그죠? 자, 이 안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아까 나왔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기전자를 집어넣어서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집의 모습 표현해 봤고요. 아,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옛날에 돼지가 경제적 기반이었다고 하면 요즘 집집마다 다 있는 것, 이것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뭐 있죠? 경제생활의 필수품. 뭐 있죠? 금? 네, 땡입니다. 금으로 경제생활 하시나 봐요, 아직. 네, 뭐예요? 카드. 네, 아까 있었죠. 이렇게, 네, 요즘 과거에는 가정이 생산의 중심지였던 반에 요즘에는 소비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비 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있는 요즘 우리들의 집 표현해 봤고요. 자, 무슨 글자? 큰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사람을 뜻합니다. 원래는 네, 큰 사람을 뜻하는데요. 자, 사람 위에 이렇게 간머리를 씌워볼까요? 무슨 집이라고 읽을까요? 큰 집? 네, 큰 집? 창의적이시네요. 네, 힌트를 드려볼까요? 네, 1인 가구, 나 홀로 집 가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1년도에 나 홀로 집, 즉 1인 가구 수가 31.7%나 된다고 해요.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1인 가구는 주로 청년층과 노년층에 많다고 합니다. 네, 청년들은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독립하면서 살게 되고, 노년층에서는 또 어떻게 되죠? 배우자들의 과의 사별에 의해서 네, 독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영화가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6월 22일에 개봉한 룸쉐어링이라는 영화인데요. 나문희 씨가 나오네요. 네, 나문희 씨가 그 안에서 아주 괴팍하고 심보 꼬인 그런 할머니로 나오는데, 이 대학생 청년과 같이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방을 하나 내주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면서 진정한 가족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 모습, 그러니까 가족이 꼭 혈연 관계만 있어야지 가족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이 모습 그대로 한번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청년과 노인이 함께 가족이 되어 사는 집 가. 자, 무슨 글자가 필요할까요? 늙을로. 네, 좋습니다. 또 불을 쳐. 너무 훌륭하시네요. 한자 급수 있으신가 봐요. 네,
자, 이렇게 그대로 이 포스터 그대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가전제품, 아주 스마트한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집, 또 모든 것을 맞는 치트키처럼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그 카드가 있는 집,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집이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사랑. 네,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그게 있어야지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그 사랑을 이렇게 화목할 화자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 화목할 화자는요, 아까 말했던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벼 화자는 발음 부분에 해당하고 이 입구자가 의미를 갖는데, 이 입구자가 원래 지금 생략된 형태예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피리를 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인데, 이 피리라는 것은 길이가 다 다르죠. 근데 그 다른 길이로 인해서 아주 멋진 하모니를 내는 겁니다. 네, 길이가 똑같다면 멋진 소리가 나오지가 않겠죠. 네, 우리의 가족 내에도 그 가족들, 내가 난 내 자식이지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인, 남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런 집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이게 있겠죠. 있으시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제가 원래 글자를 복원해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여기 이 입구 세 개가 식탁에서 막 떠들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막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네, 네,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 가짜를 가지고 집 가짜가 만들어졌던 당시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글자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막 이런저런 글자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드신 글자, 집 가짜는 어떤 글자인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